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컨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군시렁 군시입니다. 30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군요. 막내 상디입니다. 네. 저도 나이 드립을 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좀 조심했네요. 좀 슬프더라고요. 네. 좀 인생을 좀 빨리빨리 좀 기민하게 좀 살았었어야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여기에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30세 이하에 주목하는 리더 30인.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정확히 명칭이 뭐죠, 타코님? 이게 포브스지라는 되게 유명한 경제 잡지 매체잖아요. 네. 근데 포브스에서 매년 선정하는 그 목록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0세 이하 주목하는 30인 해서 영문으로는 30 under 30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20대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뭐 10대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기는 목록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제 20대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30대 그러니까 30세 이하 중에서 주목할 만한 30인을 이제 매년 선정을 해요. 매년.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랑 미주,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해서 좀 4개로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주목하는 30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목하는 30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됐나 보죠? 근데 30인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총 300인으로 저는 언뜻 봤는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30인으로 하는데 이게 분야별로 해서 30인인 거예요. 아시아의 엔터 분야 30인, 그다음에 뭐 금융 분야 30인, 뭐 아시아의 뭐 사업가 분야 30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해서 10개 분야 30명씩 그렇죠. 300명. 그렇죠. 그래서 그 300명 중에 우리나라에 25 올해는 25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거의 10% 정도 그래도 차지하면 그래도 뭐 아시아에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4위예요. 4위? 그 아시아 목록 중에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4위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뭐 당연하겠지만은 일본,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다고. 신기한 건 1위가 인도로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압도적 1위? 압도적보다는 그냥 제일 많고 그다음 중국. 네. 확실히 IT는 인도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 목록 자체는 IT뿐만이 아니라 엔터도 있고요. 맞네요. 금융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스포츠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인도는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인도 분들이 또 워낙 재능도 좋으시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도 점점 인도에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쭉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11명, 2019년에는 16명, 올해는 25명 이렇게 뽑혀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많이 있네요. K 리더. K 좀 붙이지 요새 관 쪽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 K 리더들. 너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앞에 K 붙이면 정말 이상했거든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지금도 솔직히 좀 지금도 있는데. 촌스러워요. 왜 옛날만 K 좀 어때서? 동화되셨어. 동화되셨어. 넌 촌스럽다고 생각해. 재밌게 얘기했지만 지금 구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점차 우리나라의 이런 언더 30세 이하의 우리 리더분들 뭐 괄목할 만한 인재들이 많다는 거는 진짜 엄청 좋은 시그널이죠. 그럼요. 전 되게 좋은 것 같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건 블랙핑크 분들이 작년 2019년도 목록에 포함이 됐었어요. 올해는 JYP의 트와이스가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있군요. 간단하게 일단 목록부터 이번에 선정되신 25 팀이죠. 이제 왜냐면 종종 두 분이 쓰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25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프레소 이종훈, 이용재, V픽스 메디컬 황경민, 팜스킨 곽태일, AB180 남성필, 리본 서동은, 텐핑거스 신동혜, 닥터 다이어리 송재윤 류현지, 화이트스캔 안은희, 푸드팡 공경율, 슈퍼브 AI 김현수, 집토스 이재윤, 아티슨 앤 오션 김정일, 레티널 김재혁 하정훈, 유닉 김소연 빈다은, 플라리언트 전형기 장혁, 스타스테크 양승찬,
하우스 오브 리벨스 최용락, 타링 김윤환, 미소 저스틴 김, ING 스토리 강남구, 두 브레인 최예진. 여기까지 21분, 21곳의 우리 스타트업이었고요. 나머지 우리 상하이 드래곤스 김세연, 광주 최고 안세영, JYP 트와이스, 아티스트 컴퍼니 박소담까지 언더 30 축하드립니다. 와, 되게 멋지네요. 30분이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목록에 포함되는 게 저는 되게 포함돼 본 적이 없긴 한데. 아, 진짜. 영광일 것 같긴 해요. 포브스에 올랐다는 건 진짜 약간 그럼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플랜카드 걸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 상해 드래곤스 김세현님 같은 경우는. 네, 20살이에요. 네, 오버워치 그 전문 플레이어세요. 프로게이머여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고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선수는 그 임세영님. 그래서 이분은 18살. 그시고 뭐 트와이스는 너무 잘 아시고 박소단님도 그 기생충에 나왔었던 영화 배우 박소단님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검토하신 걸로 예상이. 뭐 되게 반가운 회사가 저는 하나 있었는데. 누구예요? 그 화이트 스캔 팀인데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 분야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이버 네네. 보안 쪽도 되게 많이 약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사이버 보안 쪽 AI 기반해서 나온 회사라고 해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소속 이제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반가웠던 데는 이제 메스프레소. 너무 반갑죠. 수학 에듀테크 때 한번 언급했던 곳인데 뭐 요즘도 워낙 잘하고 해외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어리실지. 맞아요. 나도. 저도 되게 놀랐네요. 놀랐어요. 그래도 좀 어벽이 이게 경력이 좀 있으셔서 그래도 한 40대 초반 중반 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정말 학부 시절부터 창업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뉴닉은 또 요즘 제가 재밌게 잘 보고 있는 또 뉴닉도 여기에 같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김소연, 그다음에 빈다은 대표님. 네, 저도 유닉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스미와 함께 매일매일 시사 뉴스레터를 너무 감각적으로 잘 해서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템들도 이런 글로벌하게 되게 이렇게 포커싱 받는 곳이구나. 우리가 막 팬클럽 가입하셨어요? 저희 팬클럽은 가입 안 했는데 주변에 팬클럽 가입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요. 잘 보신다고 하시길래. 팬클럽까지는 펭수 팬클럽이셔가지고. 네, 펭수밖에 없고요. 팬클럽? 팬클럽이 펭수밖에 없고 아직 고수미는 그 정도까지 제가. 스타스테크. 여기는 스타스테크. 아기 유니콘도 선정이 됐었잖아요. 우리 그때도 한번 언급했었어요. 네. 올해 상폭이 많네요. 워낙 특이하잖아요. 이거 오늘 올해 관운이 들어오셨나? 이거 그때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스타스테크. 불가사리로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양승찬 CEO님은 학부 지금 3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졸업을 하고 3학년. 그래서 되게 젊으신 CEO시고, 그래서 네, 친환경 제설제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스타의 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리의 테크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친환경이 뜨나 봐요. 그 팜스킨의 곽태훈 대표님? 네. 이분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초유라고 보통 어미소가 새끼 나온 직후에 약 사흘간 나오는 그 모유를 초유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를 먹일 수가 없어서 그냥 대부분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게 연에 뭐 4만 톤씩 이렇게 버려진대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가공하셔가지고 만든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가 이 팜스킨이어서 또 이런 약간 재생 쪽, 친환경 쪽이 또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거 기반으로 또 뽑힌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저희 4명이 각자 좀 이렇게 궁금한, 관심 있는 아니면 좋아하는 뭐 각자 한 곳씩 한번 꼽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어떠신지,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저희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이 들어온 대표님은 김정일 대표님이시죠. 김정일 대표님.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아티스 앤 오션. 아티스 앤 오션 대표님. 네, 김정일 대표님 한번 이건 어떤 서비스고 뭐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하고 어플리케이션 업체인데요. 창업
하신 지 꽤 되셨더라고요. 네. 2013년에 창업하셨고 13년에 청창사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거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데 20살 초반에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대단하시죠. 이 우리나라의 많은 시장이 외국 제품들이 거의 대다수인 맞아요. 시장이 있는데 이 다이빙 장비 제품도 거의 대부분이 외산이죠. 외국 네. 제품이거든요. 양놈들이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이빙 역사가 좀 짧기도 그쵸. 하고 외국에서는 바다에서 노는 게 워낙 발달돼 우리나라는 있어서 여기 해녀분들이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런 거 거의 아니고서야 그냥 폐활량을 통해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숲빛 소리.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로 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즘 스킨 다이빙 쪽도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클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다이빙 컴퓨터가 많이 사거든요. 다이빙 컴퓨터요? 다이빙 컴퓨터인데 그 손목시계 스마트 워치하고 비슷한 건데 수심이 몇 미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수압이 얼마이고 온도가 얼마이게 표시되는 거예요. 뭐 산소 포화도 막 몇 프로. 네, 이런 거. 그것도 계산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특히 스쿠버 다이빙은 또 크긴 큰데 네네. 프리다이빙 같은 건 내가 몇 미터에 왔는지에 따라서 호흡법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이 지금 몇 미터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미터 체크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4, 50만 원짜리도 있지만 100만 원짜리도 훌쩍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펀다이빙이라고 하죠. 펀다이빙 하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 펀다이빙은 뭐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물속에 잠수해서. 펀 다이빙. 그때 보통 보면 카메라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프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 뭐 케이스나 필터도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 장비를 다 사야 된다는 거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리고 사고 싶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네. 증명 사진 찍어야죠. 수중에서. 근데 이 아티슨 앤 오션이 이걸 해결을 했죠. 케이스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넣으면 이게 다이빙 컴퓨터 되고 고프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구나. 어플리케이션 근데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뭐 로그도 따로 남길 수 있는 로그도 따로 있고. 해서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구입을 한다 했을 때 200만 원이 넘거든요, 기본. 케이스가 한 3, 40만 원짜리를 사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기능은 떨어지죠. 그렇죠. 이 원래 전문가 수준은 아니겠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100m 넘게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는 아티스 앤 오션 제품은 한 50m, 60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냥 펀다이빙 할 때 충분하죠. 그래서 시장성이 너무 크다. 초기 시장성. 그래서 너무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길래 저는 뽑아봤습니다. 저도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요즘 뭐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스쿠버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초심자들 아니면은 그냥 경험만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이미 내가 고가로 지불한 스마트폰이 있으니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판매인 거죠. 뭐 구독이나 뭐 렌탈이 아니라 판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는 구입하기 힘들겠네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뭐 관심이 좀 생겨서 몇 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행 가는 김에 한번 구입했다가 그 이후로 몇 번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방수되는 뭐 커버 같은 형태일 쉽게 말하면 테니까. 방수팩이 좀 깊은 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더 추가된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내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스마트워치가 다이빙 컴퓨터가 싸도 5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빙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의 생명줄 같은 거니까. 뭐 일상적으로 쓰긴 써요. 그게 꼭 다이빙뿐만 아니라 뭐 달리기 할 때도 체크도 가능하고 가민 이런 애들이 잘 만들어서. 네, 가민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쪽. 네, GPS 달려 있어서 달리기 할 때도 쓰기도 쓰고 시계도 되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거 선정하신 이유는 좀 이 아이템이 특이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특이해서. 아이템이 괜찮았어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이외에도 충분히 이런 니치한 시장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게 한 게 뭐냐면 또 요즘 예를 들어서 철인 3종 경기를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고가의 장비를 착용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맞아요. 가민 그래서 요즘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하는지 인스타에 보면은 그 많이. 가민 이렇게 그런 게 많이 그걸 올라오긴 많이 해요. 검색하셔서 뜨는 거예요. 그래. 운동하는 거.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하드웨어 하나로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스마트폰은 어차피 내가 거의 착용을 하고 만약에 그쵸. 운동을 할 거라면은 그거 훨씬 더 충분히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왜냐면 좋고. 방수도 되는 팩도 있고 그다음에 나의 위치라던가 뭐 수심이랑 이런 거를 같이 체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도가 동일한 스펙의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그런 게 메리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 제품들 예를 들어 잠수복도 몇십 년 그 업계에 노하우가 있어요. 다이빙 컴퓨터도 몇 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신생 업체가 확 따라잡기는 힘든데 그렇겠죠. 이 시장은 금방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어차피 어플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실 테니까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어떤 웨어러블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어떤 분? 제가 한번 타코님 해볼게요.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님을 선정을 했어요. 네. 집토스 이렇게 젊은 대표님인지 몰랐어요. 오늘 딥토스는 군신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원래 군주님이 하실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김정일 대표님을 해주셔서 이제 네. 제가 그러면 집토스. 내가 집토스를 토스 받겠다. 아하. 이재현 대표님 선정을 했고 이제 저는 이재현 대표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와우.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딱 느낌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진짜? 느낌이 와요. 되게 스마트하시고 그 눈빛의 그 이글거림과 그 반짝임을 갖고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집토스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복비 없이 수수료 없이 이제 집을 원룸 위주긴 한데 이제 원룸을 계약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지만 직방, 다방, 그 다음에 집토스 약간 이런 순위로 있었었어요. 맞아요. 원래 호갱로너였는데 호갱로너를 인수하면서 인수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프롭테크라고 하는 직방과 다방이 잘하는 거 있는데 걔네들이 못하는 걸 집토스에서 하겠다라는 게 수수료 일단 없애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허위 매물 없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좋은 매물들만 이제 온보딩 시키겠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 두 가지로 집토스가 지금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지난 방송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집토스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쪽에서 막 소송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참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셨던 적도 있긴 한데 그것도 잘 이겨내셔서 이렇게 포브스에서 선정도 좀 되시고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도 좀 받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집토스는 계속 거의 직영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수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반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게 내 수익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비싸게라던가 아니면 많이라도 손님들을 이끌어 와서 이제 그 모수가 컸을 때 내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수익이 없는 되게 불안정한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지금 이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집토스를 통해서 그냥 어떤 월급 같은 느낌으로 일정 고정금을 제공을 해드리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그럼 그분들한테서는 수수료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월급 형태로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허위 매물도 안 나올 수 그리고 있고 허위 매물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허위 매물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님들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를 오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미끼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싼 거 같고 근데 싼데 가성비 좋은 거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없고 직방과 다방도 지금 그게 골칫거리인데 집토스는 아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니까 싹 사라졌다고. 허위 매물. 네, 부동산 단속은 뜨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출신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학생 신분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재현 대표님께서는 서울대 스토리텔링 하시기를 서울대를 다니시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원룸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자기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보시니까 어렵기는 하고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서 처음에는 공동창업자 2분에서 총 3분이서 시작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지금은 더 많이 커졌고요. 원래 약간 비슷한 게 피터팬 집 구하기? 맞아요. 그게 원래는 그 네이버 카페인가? 카페로 원래 그게 좀 전 모델?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이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에 신 강성태님이랑 선후배사에 계신 거예요. 아, 진짜? 학교가 같으시잖아요. 근데 또 뭔가 연이 있나 보죠? 실제로 신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전에 강성태님이 그 마리텔에서 그 방송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패널로도 한번 나가셨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지금 강선태님이 이제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6개월 만에 딴 걸로 뭐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6개월 만에 따는 방법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서 공인중개사 공부의 신이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 프레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훌륭하시네요. 정말 계속 뭔가를 도전하시고. 이건 갑자기 딴 얘기인데 공부의 신에서 공신폰이라고 나온 거 아세요? 이건 뭐예요? 공신폰?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신 거기에서 낸 핸드폰인데 해봐. 휴대폰 자체가 스마트폰을 하면 애들이 맨날 딴 거 많이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차단할 수 있는 해외에 있는 그런 폰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름 그쪽 시장에선 잘 먹혔대요. 엄마들한테? 네. 또 그런 게 또 해외에 있는 핸드폰은 그게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폰이나 삼성, LG가 아니라 좀 뭐 해외에 있는 뭐 러기드 폰이라고 뭐 특수한 폰들이 있어요. 특화된 폰들. 그런 폰들을 가져와서 다른 게 통신 못하게? 라이센스 받은 다음에 판 거죠. 와, 우리 공신님 사업수완도 대단하시네. 그 공신폰 치면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왠지 그 고무신 해서 곰신폰 해가지고 군대 있는 사람들 연락한 그 폰 느낌이었는데. 아니, 공신. 공부의 신? 공부의 신 저를 보통 공신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언제적 얘기죠? 요즘 곰신을 안 부르나요? 공신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콘텐츠 하는데 물타기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정리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훈 대표님 되게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그러네요.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서 되게 잘하시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선정되신 거 보면서 좀 반갑고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집도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그 직방, 다방, 집토스, 뭐 네이버 부동산 다 보고 있는데 확실히 네이버 부동산이 물량이 가장 많아요. 제일 많아요. 집토스는 물량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 매물을 필터링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이 조건 협상 때문에도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원룸 위주라고는 하더라고요. 원룸이나 원룸 이렇게. 위주예요. 네. 맞아. 그런 식으로 위주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층이 훨씬 더 영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결국 이제 종합 부동산 기업을 가고 싶다고는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멋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좋죠. 허위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AI나 머신러닝이 아니라 직접 가서 직접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어떤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야 이 시장의 어떤 그 필터링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이 수익 모델 들었을 때 좀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를 한쪽에 안 받겠다. 한마디로 자기 수익을 2분의 1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긴 좋은 서비스인데 되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뭐죠? 그러니까 기존 공인 중개사들하고 수익이 별 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공인 중개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받는 건 맞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받는 게 맞는데 근데 모든 게 자기 매물이 아니잖아요. 옆에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을 자기가 소개시켜줬을 때 자기는 임차인한테만 받았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임대인이 물건 올린 공인중개사는 따로 받고 결론을 얘기하면 네트워크에 올라온 물건 소개시켜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래도 그거를 뭔가 좀 더 고도화하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더 고도하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또 집토스, 저희가 아니죠. 뭐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 그죠?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종합 플랫폼이요?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씀하시고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중요하죠.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시장 중 하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폐해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결국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보는 네트워크 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물은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매물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파냐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호객행위를 하려는 그 일련의 활동이고 그럼 우리 같은 임차인인 거죠. 이렇게 임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피로도가 쌓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좋은 매물이라던가 정말 팔만한 매물은 일부러 안 올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좀 약간 아껴놓는. 그리고 약간 간 보면서 올려서 더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식으로 있겠네요. 좀 심해서 또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동산 업자가 그 수수료 장사가 세기 때문에 사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필요한 시장에서는 또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잘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상디님. 네, 일단 저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타링을 했는데 제가 타링을 한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그 오디지라는 유튜브 채널이 좀 잘 나가요. 오디지라고 잘 나가서 최근에 뭐 그 누구야? 그 신용재 씨가 뭐 아저씨 가수해도 되겠어 해가지고 약간 요새 Z세대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신용재 씨를 모르잖아요. 혹은 그 위에 있는 가수 잘 모르니까 약간 일반인이 와서 노래 부를 거야 하면서 약간 연출씬을 찍으면은 애들이 갑자기 이 아저씨 보고 아저씨 노래 잘 부르네 하는데 이 사람이 신용재인 거죠. 노래 엄청 잘 부르는 신용재인데 애들이 모르는 약간 그런 걸 연출하고 그러면서 약간 티셔츠도 판매하는 약간 미디어 커머스도 껴있는 그런 유튜브 재밌네요. 기업인데 여기 저도 영상 하나 봤는데 백지영 씨가 나온 걸 봤어요. 나오면서 아줌마가 사연이 많아 하면서 그런 류의 재미 뭐 요소. 가장 뜬 거는 뭐 한국 남자애랑 외국 여자애랑 뭐 약간 둘이 대화하는 그게 아마 한 5천만 조회수 정도 떠가지고 어째 이분이 요새 유튜브에 좀 잘 뜨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원래 솔파님이신데 이분이 솔파가 만든 거예요? 네, 그 오디지도 하시고 솔파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찾아보다가 타링을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강의가 타링에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들여볼까 해가지고 타링을 선택하게 된 거고 타링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재능 공유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타링을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잉여 탈출해서 타링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처음에 재능 공유업으로 이 업을 정의하셨고 그래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노와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개개인의 재능을 콘텐츠화하자 이런 비전하에 처음 대학교 내에 프로젝트로 시작하셨대요. 이분도 대학교 내에서 하셔가지고 어쨌든 30대 이하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교 내 프로젝트로 많이 시작하셨는 것 같고 그리고 2015년 7월에 대학교 프로젝트 시작하셨다가 2016년 11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시다가 작년 6월부터는 이제 온라인 강의 쪽으로 VOD. 많이 전환하셔서 그때부터 진짜 거의 직업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맞아요. 타링이 그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VOD를 하면서 확 커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타코님 여러 번 얘기했듯이 광고 너무 많이 뜬다. 그래서 또 광고도 나름 그때 링고요님 말대로는 광고도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걸로도 하고 계셔서 그렇고 어쨌든 최근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아까 퍼브스에서 찍은 뭐 여러 기업들이 좀 트렌드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또 뭐 주 52시간제 되면서 뭐 직장이 끝나고 나서 부가적으로 자기 개발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약간 자격증 위주의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뭐 꽃꽂이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진짜 뭐 이런 걸 만들든지 캘리그래피.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최근에 또 스타트업이나 IT 쪽 관련된 개개인의 직무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유튜브 광고 잘하는 법, 뭐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하는 법, 뭐 아까 말씀드린 솔파님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 제작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이게 내가 직업적으로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단순 그냥 취미 혹은 아니면 다음 넥스트 커리어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있어서 최근 트렌드는 잘 맞는 것 같고 뭐 비슷한 회사들은 뭐 패스트 캠퍼스나 아니면 클래스 10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원래는 약간 그 취미 그 뭐든 그 소품을 배달해줘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런 취미 쪽 했다면 최근엔 이런 강의 쪽이 엄청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엔 뭐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클래스를 열고 해서 최근에 이쪽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저는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정말 선구안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언택트 지금 코비드19 이거 시대에 우리 대표님 엄청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혜 종목이죠. 왜냐면은 뭐 저희가 달고나 커피 만들듯이 집에서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든지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또 최근 직장인분들이 또 약간 그 공포증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이 넷플릭스 보면서 아깝다 하니까 뭐라도 정말 해보시려고. 탈잉하고 싶은 거죠. 탈잉. 잉여 탈출하고 싶으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했는데
크게 비싸지 않은 정말 맞아요. 좀 저렴한 가격에 옛날에 오프라인 했을 때는 좀 더 비싸기도 했고 오프라인까지 가는 게 좀 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 동네에 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이 온라인 클래스가 옛날 진짜. 자격증 강의 보면은 진짜 나이 드신 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약간 재미없게 했는데 이러닝처럼.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정말 재밌게 많이 잘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편집도 네. 잘 하시고 자막도 정말 깔끔하게 하시고 음. 또 약간 공부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 네. 해외에서도 뭐 이쪽 시장은 기존부터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쪽 재능이란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말 내가 뭔가를 뭘 한다 그림 그린다 하면 사람들이 막 약간 이상하게 봤잖아요. 너 왜 오바해? 너 그런 거 좋아해? 맞아, 막 약간 이렇게 이런 했는데 느낌처럼. 최근에는 뭐 누가 한다는 게 다 존중해주고 아 나도 그거 어때 나도 취미생활 해보고 좀 해야 싶다 되겠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 취미가 일상화되면서 맞아요. 트렌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링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수업을 들어봤는데 뭐 굉장히 시스템도 좋고 다른 분들은 뭐 타링 관심 없으신가 봐요. 김윤환 대표님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뭐 이걸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메뉴가 홈 있고 VOD 메뉴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네. 온라인 강의. 네. 기존의 것도 온라인 강의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기존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했었고 매칭 시스템이었어요. 매칭 시스템. 맞아, 매칭 시스템으로 했었고 근데 작년 6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그 온라인. VOD를 강화시키면서 아예 그쪽 탭을 추가하시고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저도 사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 작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저도 오프라인 강의가 많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뭐 이런 플랫폼들이 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어 해서 저도 그때부터 좀 많이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거를 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예측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타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클래스 101은 약간 왜 이렇게 집까지 배달되는 취미생활 뭐 약간 네. 이런 키트까지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뭐 그거 그래서 크로아는 약간 취미생활을 좀 더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타링은 그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취미도 있고 맞아요. 뭐 직무에 관련돼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아마 뭐 그때 그 링고님이 코딩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타링은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인수합병 되거나 M&A 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이 브랜드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우리 21분의 창업가 분들 중에 가장 나이대가 어리신 분 인상적이어서 우리 리본의 서동훈 대표님 아마 만 나이일 텐데 21살이셔서 아마 실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23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동훈 대표님도 현재 다른 우리 창업가 분들과 비슷하게 이 나이대 지금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 과학기술원이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같이 우리가 뭐 울산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뭐 포항공대도 있고 광주에도 있을 거예요. 지스트. 그래서 뭐 광주 과학기술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울산 과학기술원에 그러니까 카이스트만큼 막 이런 히트한 어떤 우리 창업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생명공학을 전공 중인 서동훈 대표님께서 리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리본도 있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미생물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서비스, 이 기술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개발해서 현재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먹는 12종의 균주를 찾아내고 3종의 균주를 국제 특허로 등록한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완전 기술이네요. 완전 때부터 기술이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서동훈 대표님은 사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창업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지원받아야 돼서 그러신 것 같고 특히 그 아산나눔재단에서 하는 정주영 창업경진 대회에서 뭐 굉장히 높은 상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기술이 뭐냐면 되게 저는 요즘에 왜 우리 마스크 많이 쓰면서 네네네. 이게 또 쓰레기 문제로 많이 맞아요. 대두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 보면은 페트병에 뚜껑이 있고 뭐 겉에 뭐 라벨지가 있고 안에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걸 그냥 버리면 이거를 이제
분리해야 이 플라스틱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사용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손으로 선별하고 네네. 두 번째는 레이저로 2차 분류하고 마지막으로는 파쇄를 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입자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 재활용 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버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생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그 미생물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것들을 남기면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일 수 있어서 순도가 높아진 플라스틱을 새 제품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 제품의 불량률도 떨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 리사이클을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컨셉 자체도 어려운데 저는 이 어린 나이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고 꾸준히 지금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헤드라인만 봤을 때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네네.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다 먹어서 친환경 쪽으로 배출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네네.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발견해서 분류 작업을 완벽하게 그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있는 플라스틱만 분류해서. 어쨌건 뭐 없애는 거는 어쨌건 물리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동문 유니스트 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모인 자리에도 참여도 하고 뭐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과학 탐구 대회에 참여하면서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전공하면서 그런 미생물을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이제 그런 뭐 우리 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정주영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정말 이런 건 되게 열정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항상 매년 5월에 바쁘셨겠다. 과학의 날 때 원래 5월 달에 말 많이 하잖아요. 과학의 날 때 엄청 학교에 바쁘셨겠네요. 앞으로 더 바쁘시지 않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을 없앤다기보다는 플라스틱의 순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이게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다? 뭐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게 미국이 플라스틱 아시죠? 뭐 플라스틱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회용품 진짜 엄청 개념 없이 쓰잖아요. 막 개념 없이 쓰거든요. 저는 정말 미국 가서 그거 제일 깜짝 놀랐거든요. 재활용 뭐 이게 뭐죠? 분류도 안 하고 너무 많이 쓰고.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쓰레기통 그냥 푹 버리면 알아서 가서 편한데 코로나가 지금 왜 왔습니까? 생태계 파괴돼서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그런 플라스틱을 대부분 중국에 팔았대요. 플라스틱 그 쓰레기를 중국에 팔았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안 받아주면서 미국에서도 되게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출 생각 중이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우리 대표님이 이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닌가 해서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딴소리인데 미국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지 않아요? 재활용 분류에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하는데 잘못 구마다 시마다 분류하는 기준은 다르고 잘못 분류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정부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면 근데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해요? 기계가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도 그냥 그냥 들었는데, 그러니까 흑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모든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그냥 소위 말해서 나쁜 의미의 락기는 시키는 거죠. 계속 일자리 주니까 다른 어떤 배움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게 있다고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형태인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고도화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뭐 물론 이게 좋고 나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효율도 다를 수 있긴 한데 미국도 잘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냥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하면 미국이랑 중국 때문일 거라고. 걔네 둘 다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 그 전용 차가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거 구독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 많거든요. 사기업이 그걸 해주는 데가 종종 있어요. 지역마다. 그거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가게가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자르는 것 중 하나가 그거 비용. 그럼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쌓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버려야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좀 교외 지역, 그러니까 시골이나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그 덤프, 정말 큰 그 쓰레기 차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 재활용품들을 그거를 우리가 차에 넣어서 갖고 있다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아. 거기서 내가 직접 분리수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앞에 뭐 아파트라든가 있으면 그 단지 내에 조그맣게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은 잘하는 건 미국은 아니다.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겠네. 아침에 출근할 때 가면 이렇게 월마트 같은 데다가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뭐 고속도로에 워낙 빈대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툭 던지고. 그렇지 사막도 많고 정말 쓰레기가 많겠네요 땅에. 그래서 어쨌건 뭐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 특히 맞아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뭐 플라스틱이 사실 페트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마스크도 사실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진짜 꼭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기술을 우리나라 대표 기술로 꼭 가져가시기를 이건 진짜 응원합니다. 해외 적용 사례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아직도 매립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있죠. 많죠. 우리나라 아주 많죠.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제가 체험을 해봐서 제 제주도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소각장. 쓰레기 차량 아니 소각장 아니에요. 다 소각장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라산 산 중턱을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진짜 깊게 땅을 파놔가지고 거기에 그냥 묻어? 그 쓰레기차 뒤로 댄 다음에 그냥 발로 차서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거기 하고 매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진짜 깊이가 빠지면 절대 못 나오구나. 만화에 나오는 그 절벽 같은 데인 거예요. 정말 깊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데가 있구나. 왜냐면 저희가 말만 들었지 쓰레기 매립지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 상암이 매립지여가지고 뭐 쓰레기 냄새가 여름 되면 난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저희가 그러려니 하는 건데 진짜 쓰레기 매립을 제가 해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느꼈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잘하고 계셔가지고 박수 드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미생물이나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컨셉화할 수 있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신 것 같고 어쨌건 앞으로 이런 환경적인 아이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21개의 우리 대표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리더분들 중에 우리 총 4분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각자 주관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 또 사실 메스프레소나 뭐 이런 분들은 워낙 유닉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유명하셔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한번 뽑아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안 한 것뿐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또 몰라서 언급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우리 나머지 우리 리더분들 30세 이하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나이가 안 돼서 이제 안 돼요. 인버전 하시면은. 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또 기대가 되네요. 25분 이외에도 또 어떤 분이 나올지.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이 세 군데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 치시면 유튜브에 저희 오디오 파일로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레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댓글,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가 본방송에 댓글을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댓글이 아무래도 적은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뭐, 잘 듣고 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응원한다, 아니면은 뭐,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뭐, 자신의 의견도 짤막짤막하게, 예전에 약간 이런 팬레터 읽는 것처럼, 편지 읽는 것처럼 이런 거 많았는데,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요즘에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